지금 새벽 2시야. 나는 아직도 안 자고 있어.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있어. 유튜브, 커뮤니티, 게임. 그냥 시간을 죽이고 있는 거지. 엄마는 벌써 잤어. 아니, 자는 척하고 있을 수도 있어. 나 때문에 걱정돼서 잠 못 이루고 있을 수도 있지. 나는 알아. 엄마가 나한테 실망했다는 거. 말은 안 하지만 알아. 눈빛에서 보여. 한숨에서 들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진짜야. 아무도 안 믿겠지만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43이야. 43. 내 친구들은 지금 과장이고 차장이고 애들 중학생 키우고 나는 엄마 집 작은 방에서 이러고 있어. 창피해. 진짜 창피해. 밖에 나가기도 싫어. 누가 뭐해? 물어볼까봐. 직장 다녀? 물어볼까봐. 그래서 밤에만 편의점 가. 사람 없을 때. 새벽 3시쯤 가서 컵라면이랑 담배 사고 와. 점원이 나 볼 때마다 이상한 눈빛으로 봐. 이 시간에 또 왔네. 그런 표정이야. 나도 알아. 내가 이상한 놈이라는 거. 정상이 아니라는 거. 근데 어쩌겠어. 이게 나야. 엄마는 새벽 5시면 일어나. 나는 그 소리 들어.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다 들려. 나는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또 자책해. 나 때문이야. 엄마가 저렇게 힘든 게 다 나 때문이야. 근데 말이야. 일어나서 도와주지를 못하겠어. 몸이 안 움직여. 아니,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안 움직여. 두려워. 엄마 얼굴 보는 게 두려워. 엄마 눈을 보면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지 확인하게 되거든. 거울 보는 것처럼. 아니, 거울보다 더 선명하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중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 교통사고로. 갑자기. 그날. 기억나. 선생님이 나를 교무실로 부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 아버지가 사고가 나셨단다. 장례식장에서 엄마는 계속 울었어. 나는 울지 못했어. 울어야 하는 거 아는데 눈물이 안 나왔어. 그냥 멍했어. 친척들이 수군거리더라고. 저 애는 왜 안 우나? 그때부터인 것 같아. 내가 좀 이상해진 게 학교에서 집중이 안 됐어. 성적이 뚝 떨어졌어. 엄마는 그때 너무 바빴어. 아빠 없이 우리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 혼자 밥 먹고, 혼자 숙제하고, 혼자 자고. 외로웠어. 무서웠어. 근데 엄마한테 말 못했어. 엄마도 힘든데 내가 힘들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았어. 대학은 못 갔어. 성적이 안 됐으니까. 솔직히 가고 싶지도 않았어. 엄마가 컴퓨터 학원 보내줬어. 돈 대줘서. 근데 2달 만에 그만뒀어. 할 수가 없었어.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힘들었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것도 힘들었어.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숨이 막혔어. 엄마가 화냈어. 그날 엄마가 정말 화냈어. 너 이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인지 알아? 소리 질렀어. 나는 방에 들어가 버렸어.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어. 목이 막혀서. 알바를 시작했어. 편의점 주유소, 배달, 여기저기 다녔어. 근데 다 오래 못 갔어. 1~2달 하면 그만뒀어. 이유는 매번 달랐어. 사장이 이상하다, 동료가 나를 무시한다. 근데 진짜 이유는 하나였어. 나는 사회생활을 못해.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질 못해. 말을 제대로 못해. 그래서 어딜 가도 튀어. 어딜 가도 이상한 놈으로 찍혀. 그러다 결국 연락 끊고 안 나가. 그게 내 패턴이야. 도망치는 거. 25쯤 됐을 때 게임을 시작했어. 그게 유일하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였어. 게임 속에서는 내가 강해. 게임 속 사람들은 진짜 나를 몰라. 내가 무능한 백수라는 걸 몰라. 밤새도록 게임했어. 낮에 자고 밤에 게임하고. 엄마가 뭐라고 하면 방문 잠그고. 엄마는 날 이해 못해. 그렇게 말했어. 근데 진실은 내가 겁쟁이라서 도망친 거야. 현실이 무서워서 게임으로 도망친 거야.
군대도 갔다 왔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데 거기서도 적응 못했어. 지각하고 일 대충 하고. 동료들이 날 이상한 놈으로 봤어. 수료하고 나서 취직을 해야 했어. 30이야. 30 먹은 놈이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해야지. 근데 못하겠더라고. 이력서 쓰는 거부터 막막했어. 면접 보러 갔어. 몇 군데. 근데 다 떨어졌어. 당연해. 나 같은 놈 누가 써. 31살 때 친구가 제안했어. 사업 같이 하자. 인터넷 쇼핑몰. 나는 그때 희망을 가졌어. 이제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엄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 300만 원. 엄마, 이번이 마지막이야. 제대로 해볼게. 엄마가 줬어. 적금을 깼나 봐. 나중에 통장 봤더니 비어 있더라고. 미안했어. 근데 이걸로 성공하면 엄마한테 갚아드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어. 처음 한 달은 열심히 했어. 근데 잘 안 됐어. 광고를 해야 한다고 친구가 그러더라고. 돈이 더 필요하대. 엄마한테 또 빌렸어. 이번엔 500만 원. 엄마가 망설이다가 줬어. 나중에 알고 보니 대출 받았더라고. 엄마 명의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6개월 뒤에 친구가 도망갔어. 돈 들고 연락 끊었어. 나는 멍했어. 사기당한 거야. 800만 원이 날아간 거야. 아니, 엄마 돈 800만 원이 일주일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했어. 밥도 안 먹었어. 그냥 누워서 천장만 봤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사기도 당하고 엄마 돈까지 날리고 나 같은 놈은 죽는 게 나아. 그런 생각 많이 했어. 정말로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어. 근데 죽을 용기도 없더라고. 엄마가 방문 두드렸어. 밥 먹어라. 방문 앞에 밥 갖다 놨어. 나는 울었어. 소리 안 나게 울었어. 이불 속에서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근데 그 말을 밖으로 꺼내진 못했어. 38에 또 한 번 기회가 왔어. 배달 대행업. 엄마한테 또 돈을 빌렸어. 오토바이 살 돈 1000만 원. 전세 보증금에서 뺐나 봐.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어. 근데 3개월쯤 지나니까 사고가 났어. 배달하다가 차를 긁었어. 상대방이 합의금 200만 원을 요구했어. 엄마한테 또 말했어. 엄마, 돈 좀 빌려줘. 이거 안 갚으면 고소당해. 엄마가 어디서 구해왔어? 나중에 알고 보니 사채였어. 엄마가 사채를 쓴 거야. 나 때문에.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 내가 엄마를 사채까지 쓰게 만들었구나. 나는 정말 쓰레기구나. 몇 달 뒤에 허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어. 디스크가 왔대. 일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또 그만뒀어. 또 방으로 들어왔어. 또 실패한 거야. 지금 43이야. 엄마는 70 넘었어. 머리가 새하얗고 허리가 굽고 손이 떨려. 그런 엄마가 아직도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 일하러 가. 나는 방에 누워서 그 소리를 들어. 현관문 닫히는 소리.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 자기 혐오야, 이게. 나는 나 자신이 너무 싫어. 거울 보면 역겨워. 이 얼굴, 이 몸, 이 인생. 전부 다 싫어. 근데 바꿀 수가 없어.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 사람들은 말해. 그냥 나가서 일해. 뭐라도 해. 쉽게 말하지. 근데 나한테는 그게 안 돼.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전쟁이야. 사람들 만나는 것도 전쟁이야. 말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 힘들어. 우울증인가? 불안장애인가? 나도 그런 건가? 근데 병원은 못 가. 엄마한테 병원 가고 싶어요. 라고 어떻게 말해? 또 돈 드는데. 가끔 엄마가 밥을 갖다 놔. 방문 앞에. 밥 먹어라. 그러고 가. 나는 한참 뒤에 문 열고 가져와. 엄마 얼굴 보기 싫어서. 아니, 볼 면목이 없어서. 밥을 먹으면서 울어. 매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70 넘은 엄마가 해준 밥을
40 넘은 놈이 방에서 혼자 처먹고 있어. 며칠 전에 엄마한테 물어봤어. 처음으로. 엄마, 나 왜 이렇게 됐을까? 엄마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그냥 한숨만 쉬더라고. 나도 모르겠어. 진짜로.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남들처럼 못 살까?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할까? 누구 탓을 하고 싶어? 엄마 탓, 아빠 탓, 세상 탓. 근데 결국 돌아오는 건 나야. 내 탓이야. 나는 책임을 회피했어. 평생 도망쳤어. 힘들면 도망치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그게 내 인생이었어. 엄마한테 미안해. 정말로. 말로는 표현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일 미안해. 엄마,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못나서, 내가 엄마 인생을 망쳐서. 근데 그 말을 입 밖으로 못 내.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무너질 것 같아서. 이것도 언제까지 가능할까? 엄마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엄마가 쓰러지면 나는 어떻게 돼? 무서워. 진짜로 무서워. 가끔 상상해. 엄마 없이 나 혼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밥은 누가 해줘? 집세는 누가 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럼 진짜 거리로 나가는 건가? 고시원에서 굶어 죽는 건가? 그런 생각하면 공황이 와. 숨이 안 쉬어져. 가슴이 조여와. 오늘도 엄마가 나가셨어. 새벽에. 나는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 엄마, 미안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을 하고 싶었어. 나가기 전에 문 열고 말하고 싶었어. 근데 못했어. 또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었어. 나는 변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도 43인데 아직 늦지 않았을까?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어. 자신이 없어. 근데 한 가지는 알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 이대로 가면 나도 끝이고 엄마도 끝이라는 거. 내일? 아니, 오늘. 오늘 엄마 오시면 말해야지.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나 혼자는 안 돼요. 병원 가고 싶어요. 제대로 치료받고 싶어요.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근데 해야 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엄마를 위해서라도. 아니, 나를 위해서라도. 아들의 빈 의자. 엄마가 평생 기다린 그 자리. 나도 그 자리에 앉고 싶어. 당당하게. 엄마 앞에서 웃으면서.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을 하고 싶어. 언젠가는. 누군가는 그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최선을 다하지만 평범한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